안녕하세요. 오늘은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항상 젠쿠 안에서만 촬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엔진이 사망해서 지금 샵에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나중에 업로드될 예정이에요. 저는 지금 일산에 있는 K웍스 드리프트 팀이고요. 드리프트 입문한 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나이는 03년생 22살이고요. 직업은 금융권 직장인입니다. 우선 제 젠쿱은 서킷스토리 카페에서 발견을 했고 딱 1000만 원에 데려왔습니다. 처음에 엔카를 봤었는데 튜닝 내역도 상세하게 안 나와 있고 부산이나 대구 이쪽밖에 매물이 없어서 막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서킷스토리 카페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모아둔 예산이 1000만 원이었어서 그냥 욕심 안 부리고 데려와 보자 하고 막 둘러보다가 갑자기 빨간색 젠쿱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차를 보러 간다고 연락을 하고 보러 갔는데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계약금을 걸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그때 2종 면허였어요. 제가 면허를 그 전년도 19살 때 땄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수동을 운전할 일이 있을까? 하고 2종을 땄는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주변에 연습할 차가 없어서 면허학원 등록해서 야간반으로 2번인가 출석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젠쿠 민수 받기로 한 날에 도로주행 시험만 보고 1종으로 바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차주분이랑 그 서울에 있는 시청에서 만나서 서류 작성하고 명의 이전하고 그러고 차를 가져왔어요. 제 젠쿱은 이렇게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첫 차로 캣바를 사고 진짜 한 달에 거의 1000km씩 매주 드라이브를 다녔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바람 쐬는 게 너무 재밌고 내가 운전을 해서 어딘가를 간다는 것도 너무 좋고 새벽에 잠 안 오면 막 세차장 가서 혼자 세차하고 막 한참 그러다가 점점 이제 드라이브만 하는 게 지루해진 거죠. 뭔가 막 익스트림한 취미를 찾게 되고 그 타이밍에 인스타를 보다가 우연히 해외 드리프트 영상이 떴어요. 그냥 보자마자 이거 재밌겠다. 재밌겠는데? 싶어서 그때 바로 차를 알아보고 차를 사온 거예요. 근데 사실 한 1년 정도 그냥 방치를 했어요, 주차장에. 일단 차를 사오기는 했는데 뭔가 막상 하려니까 엄두도 안 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수동 운전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괜히 젠쿱 끌고 나갔다가 시동 꺼먹고 이럴까봐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젠쿱을 다시 되팔고 머스탱으로 차를 바꿀까? 이 고민을 진짜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시작은 해보고 싶다. 차를 사왔으니까 저질러 버렸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문하게 된 계기는 단순히 재밌어 보여서였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첫 번째 영상에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처음 갈 때는 제가 진짜 그냥 무작정 혼자 간 거라서 수동 운전도 완전 좋고 최대한 차가 없는 시간에 가자. 새벽부터 젠쿱을 끌고 인제스피디움으로 갔어요. 좀 기다리다가 라이선스 그 실기 주행하고 바로 패독을 갔는데 그때 진짜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타이어 2짝 챙겨가지고 무작정 그냥 간 거였거든요. 첫날에는 1단 좌돌이 우돌이 연습하고 다음날 2단 원돌이랑 8자 시도까지 했는데 바로 펜스에 들이받고 범퍼 박살나고 난리였죠. 근데 이게 몇 바퀴 돌고 스핀하고 이러니까 이틀 타도 타이어 한 짝도 다 못 태웠어요. 근데 패독 땅이 워낙 좋은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의 첫 드리프트 도전은 재밌었습니다. 인제스피디움 삐패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패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을 25만 원에 이용할 수 있고요. 패독 이용하시려면 서킷 라이선스가 필수로 있어야 돼요. 발급 비용은 10만 원이고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만료 기간 앞뒤 한 달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료되고 한 달 안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험 보고 실기 주행하고 이래야 되는 줄 알고 저는 그냥 괜히 교육 다시 듣고 다시 실기 주행을 했죠.
그리고 기름값은 거리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주로 부천에서 인제, 파주에서 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왕복 350km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해독 타는 기름값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기름은 당연히 고급 휘발유입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인제 패독 같은 경우는 땅이 좋아서 쉬엄쉬엄 하루만 탄다면 한 짝에서 한 짝 반? 근데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그냥 여유 있게 4짝 정도 챙겨가는 편이고요. 한 짝당 보통 1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날 미리 가서 호텔에서 숙박을 하시고 아침에 여유롭게 서약서 쓰고 가시려면 호텔도 한 10만 원 정도 잡으셔야 되고 그러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오로지 타는 것만 비용이 이 정도 들고요. 만약에 연습하다가 뭐 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력 복귀가 가능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예산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셀프카 불러서 견인까지 해야 되고 견인 비용 플러스 추후에 이제 작업 비용까지 추가가 되겠죠. 그때 제가 서킷스토리에서 제 차를 발견했을 때 게시물에 적혀있던 작업 내역이 꽤 많았는데 어떤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지도 하나도 몰랐고 그냥 일단 데려오고 내 입맛에 하나씩 맞춰가 보자 했는데 작업할 게 진짜 많더라고요. 일단 데려오자마자 가장 기본적인 LSD랑 타각킷을 했고 그 시트 포지션을 잡았을 때 핸들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 핸들 연장하는 NRG 킥 릴리즈를 달았어요. 이렇게 띵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돌리면 원돌이까지는 18G로 계속 타다가 이제 8자로 본격적으로 넘어갈 때쯤에 그때 제 차에 달려있던 18G 터빈이 좀 스풀이 느린 터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실력이나 난이도를 고려해봤을 때 14G로 가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터빈 다운을 했고 이제 터빈 다운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매핑을 보러 갔는데 블루밸브가 또 새고 있는 거예요. 정품으로 또 교체를 했고 어느 정도 팔자가 되고 나니까 유압 사이드도 달고 싶어져서 유압 사이드를 달았고 유압 사이드를 달고 나니까 또 기존에 달려있던 시트가 이 허벅지 양옆 폭이 너무 넓어서 의자가 안 당겨지는 거예요, 앞으로. 뭐 브레이크도 간신히 밟히고 클러치는 반밖에 안 밟히고 이래가지고 또 쌍버킷을 또 교체를 했고요. 교체를 하고 나니까 핸들이 또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레이싱 킥 릴리즈라고 해서 핸들 허브를 떼고 가깝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레이싱 킥 릴리즈로 또 교체를 했고요. 또 이제 어느 날 연습을 하다가 스핀을 하면서 박았는데 뒷범퍼랑 뭐 배기 이쪽이 다 아작이 난 거예요. 그때 범퍼도 이제 신품에다가 도장까지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배기 다 박살난 김에 커스텀 배기로 새로 또 짜가지고 교체를 하고 어느 날은 또 핸들이 안 움직여요, 갑자기. 그래서 보니까 오무기어가 또 나가서 오무기어도 교체를 하고 뭐 타이로도 교체하고 타각kit도 업그레이드하고 이 외에 자잘하게 작업한 것들도 엄청 많아요. 여기까지 들어간 돈이 대충 진짜 한 1,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잘 타다가 얼마 전에 IDC 대회 날 연습 첫 타임에 차를 타는데 뭔가 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소리가 좀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헬멧 때문에 귀가 막혀서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건가? 기분 탓인가? 하고 이제 그냥 신나게 밟다가 오버부스트 맞고 30분 만에 엔진이랑 터빈이 뻗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돈은 이미 벌써 한 400만 원 정도 쓴 상태고요.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뭐 라이선스 따고 해독에 가시는 것까지는 혼자서도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첫 입문 단계인 원돌이부터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연습을 해야 되고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정비소가 아니라 드리프트 세팅 차량을 능숙하게 만질 수 있는 샵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문제점을 쉽게 잡을 수가 있고 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도 대처가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데 그게 안 되면
차는 유지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차를 아무리 아껴가면서 타도 자잘자잘한 트러블이 진짜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IDC 대회에서 엔진하고 터빈이 뻗으면서 그냥 그 뻗은 자리에서 차를 그냥 꿈쩍도 못하고 있었어요. 자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팀원분들이 같이 차 밀어주시고 같이 밀어서 트레일러에 차 올리고 근데 이제 저희 사장님이 제 차를 싣고 파주까지 가주셨는데 이게 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뭐 엔진 터빈 다 뽑고 진짜 멘붕 오고 막 그랬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팀원 오빠가 차를 빌려주셔가지고 그 차로 연습도 하고 경기도 나갈 수 있었어요. 결론은 드리프트는 팀 스포츠입니다. 젠쿱 구매 과정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고 이제 캣바는 엔카로 검색을 해서 인천에 있는 엠파크에서 부대비 포함 969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뭐 첫 차로는 운전면허를 이제 따놓은 상태라서 신차는 생각도 없었고요. 저희 집 주차장이 출입구 통로도 진짜 좁고 코너링도 좁기 때문에 이제 주차하다가 기둥에 박을 거 생각해서 부담 없는 차로 사자, 부서져도 부담 없는 차로 산다는 게 캣바를 샀는데 진짜 3회 만에 코너링 하다가 문짝이 아작났어요. 그래도 나름 뭐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차도 되게 안정감 있고 그래서 저는 K5 첫 차로 강추해요. 캣바는 지금 사온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뭐 기름값하고 엔진오일 교체한 거 말고는 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효녀예요, 효녀. 이거와는 다르게. 20대 초반 자동차 보험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 우선 제가 가입한 보험은 캐롯 퍼마일 보험이고요. 제가 20살 때 처음 차를 사기 전에 진짜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견적을 내봤는데 자차를 빼도 기본 400만 원 이상이고 자차를 넣으면 한 5, 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키로수가 적으면 환급을 받기는 하지만 그거 감안해도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캐롯 퍼마일은 1년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달 동안 내가 탄 키로수만큼 신용카드 대금 내는 것처럼 그 다음 달에 정산돼서 내는 방식이에요. 1년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것보다 훨씬 덜 부담스러웠고 제가 그때 주행 내역 1년치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960km 정도 탔더라고요. 만 19세 기준으로 자차 포함해서 1년간 총 보험료가 391만 7,670원. 이거를 1년으로 나누면 한 달에 33만 원 정도. 저는 20살에 단독 보험으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젠쿱을 데려오면서 이게 2배가 돼버리니까 한 달에 보험료만 66만 원을 내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빠한테 헬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명의를 저 99%, 아빠 1% 이렇게 해서 피보험자가 아빠고 거기에 저를 지정 1인으로 가입해서 현재는 한 달에 한 7, 8만 원 정도 납부 중입니다. 그래서 한 대당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내니까 2대니까 20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어요. 유지비도 진짜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캣바는 출퇴근할 때랑 주말에 메인으로 타고 다니고요. 젠쿱은 드리프트 갈 때랑 가끔씩 새벽에 드라이브 땡길 때 진짜 가끔 타고 나가는데 신기하게 키로수는 두 대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기름값은 저는 한 번 주유할 때 무조건 만땅으로 넣어서 한 달 기준으로 캣바는 보통 20만 원 정도? 그리고 젠쿱은 드리프트 일정이 껴 있으면 20만 원이고 일정이 없으면 없어요. 진짜 잘 안 타고 다녀서. 그리고 연비는 캣바가 공도에서 한 7, 8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에서는 12에서 15 정도 나와요. 젠쿱은 드리프트 한 번 타고 나면 막 2, 3 막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공도 가면 한 5, 6 정도 나오고 조금씩 올라가다가 고속도로 타면 한 10에서 12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타이패스는 제가 거의 매주 주말마다 한 2, 3개 이상씩 지나가거든요. 한 달에 한 5만 원? 막 강원도나 을왕리처럼 통행료 비싼 곳 지나가거나 좀 장거리를 많이 왔다 갔다 했다 하면 10만 원 정도? 자동차세는 두 대 다 연식이 10년 이상이라 가지고 한 대 25만 원 정도씩 나오고요. 1월에 연납으로 신청해서 원래 할인이 좀 들어갔는데 점점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거는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캣바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갈고 젠쿱은 드리프트 2번 정도 갔다 오면 갈아요. 한 번 갈 때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지비는 기름값 말고는 이렇게 자주 지출이 발생하는 비용은 아니어서 크게 그렇게 감당을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젠쿱이 문제죠, 젠쿱이. 그리고 이제 제가 금융권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있었는데 현재 직장은 3년 5개월 됐고요. 일단 저는 바로 취업을 하고 싶었어서 고등학교를 애초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갔고요. 그 특성화고 안에서도 취업을 특화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도제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제반에 들어가서 거의 한 밤 9시, 10시까지 맨날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하고 뭐 자격증 준비하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슬슬 지원서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1금융권을 준비를 하다가 5월 달쯤에 생활공고 공채가 떠서 지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자소서랑 이력서를 넣고 서류 합격을 한 다음에 저기 수원에 있는 무슨 보건대학교 거기를 가서 이제 필기시험을 보고 필기시험도 합격하고 나서 이제 최종 면접까지 보고 최종 합격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신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정도였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자격증이 9개 있었어요. 일단 ITQ 3종, 전산회계 1급, FAT 1급, 기업회계 2급, 전산회계 운용사 3급, 컴활 3급. 무슨 뭐 금융 자격증 하나 있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자격증은 총 9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Q&A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지금 일산을 가야 돼서